네, 우리 학과 홍보 영상 마지막으로 모시는 교수님입니다. 우리 창의인재 개발학과의 커리큘럼 중 교육공학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 임정원 교수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인터뷰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카메라 보고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의인재 개발학과 임정원입니다. 그래서 교육공학을 강의하고 있고요. 교육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딱딱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창출하기 위한 교수학습 전략이나 교수학습 매체를 활용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우리 과에서 현재 교수 설계론이나 원격 교육론이나 테크놀로지 HRD, 웹 기반 기업 교육 동향과 이슈 이런 분야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우리 창의인재 개발학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HRD와 교육공학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HRD하고 교육공학은 사실 굉장히 관련성이 깊은데요. HRD를 우리가 이제 인적자원 개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적자원 개발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킨다 이제 그런 개념인데, 교육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수학습 전략과 방법을 연구를 해서 효과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학습 결과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어떤 학문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가르치는 전략과 방법을 탐구하는 어떤 교육공학과 그 다음에 사람을 길러내고 사람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인적자원개발 HRD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활동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업 교육도 마찬가지고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교육 분야에서 그런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면서 기업 교육에서도 교수학습에 있어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어떤 교육을 강조하다 보니까 당연히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육에 초점이 맞춰지는 교육공학이 이런 HRD 인적자원 개발과 접점이 생기고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러한 교육공학이라는 분야는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이 교육공학이 사용되는 분야와 그리고 그 분야에서 교육공학의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교육공학은 사실 이제 교육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유아교육부터 시작해서 초등교육,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중등교육, 그 다음에 대학교육, 평생교육, 또는 노인교육, 또는 군대교육, 그리고 기업교육, 이렇게 다양한 어떤 교육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교육 분야에서 잘 가르치기 위한 어떤 전략과 방법을 고민하고 탐구하는 것은 똑같은 관심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리고 최근에는 추가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게 매력적인 어떤 교수학습 전략과 방법들을 탐구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어떤 교육 분야에 잘 가르치기 위한, 그리고 잘 가르침으로써 어떤 큰 성과를 거두도록 하기 위한 어떤 교육공학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테크놀로지가 점점점 강조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이 고도로 발전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수학습 매체와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더욱더 어떤 그런 학습 성과를 증대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공학이 더더욱 중요하고 더더욱 필요하고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종사하시게 되는 기업 교육에서도 최근에는 모든 교육 체계나 시스템이 다 온라인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공학이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활용이 되지만 특히 기업 교육에서도 최근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인데 교수님께서는 요즘처럼 비대면 수업을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직접 학생들을 만나는 대면 수업을 선호하시나요? 저는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학생들과 수업을 할 때 오프라인 활동과 온라인 활동이 연계되어 있는 블렌디드 러닝 방식으로 많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영상 자료를 좀 촬영해 놓고 학생들이 학습을 사전에 하고, 그러고 나서 강의실에서 모여서 다양한 형태로 어떤 면대면을 통해서 교수학습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온라인으로만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수업에서도 오프라인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방식의 활동들을 교육용 앱이나 SNS나 다른 어떤 협업 도구들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함께 고민하고 호흡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생각과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연계된 어떤 블렌디드 러닝 방식을 선호하긴 하지만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우리 사랑하는 그 학과 학생들을 만나서 함께 대화하고 호흡하고 고민하고 탐구하는 그런 어떤 수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 학생들끼리도 서로 이제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없다 보니까 여러모로 아쉬운 나날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교수님, 학생들, 선후배들 다 만나서 이제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교수님, 원격교육 수업이나 교육공학 등의 교수님의 수업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일화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특별히 뭐 일화나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이번 원격교육론 수업에서 사이버 대학과 원격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모 대학 그 노래가 있잖아요. 뭐 서울 대학에 가니면 내 인생이 달라졌다 뭐 이런 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더니 학생들이 막 비웃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그 대학 시절에 사실 세트콕스라고 불리는 그룹 사운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룹 사운드 활동을 하고 거기서 리드 보컬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제일 많이 웃은 게 김준설 아니야? 네, 맞아요. 학생들이 너무 비웃어서 좀 제가 아주 그냥 그 마음이 상하고 좀 서글펐는데 제가 학창 시절에 그룹 사운드 활동한 건 사실이고 근데 먼 아주 과거의 어떤 그 이야기지만 추억으로 제가 갑자기 그룹 사운드 활동했다는 얘기도 하면서 학생들의 비웃음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다음에 웃지 마. 네, 알겠습니다. 네.